아무튼 그 제트 엔진의 엔진 마운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봐. 네. 제트 엔진, 예, 진동이 이제 왕복기관과는 이게 진동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엔진이라서 이렇게 뭐 저주기 진동도 있고 이렇게 뭐 고주기 진동도 있고 그런데 마운트가 이렇게 왕복기관 엔진 마운트랑 좀 다른 점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엔진과 기체 사이에 별다른 물체가 또 있어? 마운트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체 기고리가 연결이 바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체에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뭐 양쪽 사이드에서 고정하는 것도 볼트 내지는 핀으로 그냥 고정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또 그 사이에 뭐 마운트라고 할 만한 게 없지. 그냥 바로 연결돼. 그러니까 기체 사이에 뭐가 있다면 그걸 마운트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라. 네. 심지어 상부 같은 경우엔 레일도 있지. 네, 레이드. 뭐 이렇게 기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크게 예민하게 느낄 만큼 불편한 정도의 진동은 아니고 추력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과 또 내지는 애초에 그 제트 엔진을 장착하는 항공기의 기체 구조 자체가 왕복 엔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성이 좋은 합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마운트가 딱히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하는 게 아닐까. 또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마운트 없이 또 최소한으로 작업을 해야 뭐 이제 고정하고 분리하는 데도 쉽고. 엔진을 기체에서 분해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걸리더라고요. 왕복 엔진보다 제트 엔진이 내리는데 더 간편해. 오히려 더 쉽게 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하드웨어보다는 콜드웨어, 램웨어 들어오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와 아니면 조화 시스템의 템퍼러처 컨트롤러, 그래서 각종 센서나 컨트롤러의 제어 문제, 이쪽에 문제가 생겨서 결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엔진 배관에 문제가 있어갖고 나도 경험을 해봤지만 난생 시스템 점검하면서 엔진 배관의 문제로 이제 결함을 수정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쪽은 크게 고려 안 해도 돼. 네, 에어가 새더라도 이제 터보팬 엔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이패스비가 좀 극단적으로 낮긴 한데 터보팬 엔진이다 보니까 이제 에어가 새도 그냥 덕트 안으로 그럼 나가는 그런 아이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걸 숫자로 몇 퍼센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제 슈드가 들어가는 경우라 그러면 이제 조건이 걸린다고 보면 돼. 이런 경우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땐 슈드라가 들어가면 되고 머스트는 조건 없어 무조건. 그러면 좀 강제성에서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스터디 할 때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웬만하면 엔진에서 이렇게 뺀 부품들을 원래 엔진 파트로 장착을 해요. 다른 걸 바꾸지 말고. 커션, 워닝 이런 게 다 별도로 분류가 돼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그런 이제 경고 문구들 보면 뭐가 똑같이 경고니까 아이씨 커션도 경고, 워닝도 경고인데 뭐 그래서 다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분명히 차이는 있어. 워닝과 커션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고 항공기 안에 예를 들면 조종석 안에 표시되는 이게 어떤 경고등, 인디케이터 지시계의 색깔이나 지시 방식 이런 것들도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 커션과 워닝은.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되겠지. 원이 최고 상위 레벨이다 이렇게 보듯이 같은 개념으로 머스트가 최고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매뉴얼이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던 must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그 기체의 중요도나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 괜찮아 난 이거 그냥 이렇게 감사하고 쓸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 그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떤 규정에 따라 그러니까 같은 항공기지만 용도에 따라 개인용이냐 아니면 뭐 이제 커머셜이냐 같은 비행기인데도 매뉴얼은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매뉴얼 안에 똑같이 must라고 표현이 돼 있을 거란 얘기야. 하지만 난 이거 개인 용도니까 여기에 must라고 써 있어도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좀 약간의 융통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도 또. 매뉴얼상에 그러니까 매뉴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표현을 해.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때 혹은 그 비행기가 어느 지역에서 운영을 되느냐 어떤 용도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must가 무시될 때도 있어. 그렇지 뭐. 그런 경우는 근데 지금 너는 이제 군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최고 상위 레벨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체라고 봐야 하고. 네. 조종사분들 몸값이 아주 비싸니까. 몸값도 몸값이지만 이제 국가방위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커서 그렇지. 근데 똑같은 F-16도 이게 개인이 운영한 F-16이 있거든. F-16을 개인이 운영해 줄 수 있어? 있어. 그런 비행기는 또 그렇게까지 적용을 안 해. 개인이 이제 취미로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있어, 미국에. 그 무장만 다 떼고 그냥. 무장은 못 하지. 그러니까 그것만 타고 다니는 있어. 거.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미국에서 그 표적기 같은 거를, 아니, 표적기를 운영하는 이제 민간 회사들이 이제 F-16을 사가지고 뭐 사우디나 뭐 이런 중동 국가에서 인연을 갖고 있는 F-16을 그 인연 자산을 사다가 이렇게 민간 표적기 운영 회사한테 이렇게 막 입찰해서 막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 보면서 스케일이 다르다. F-16을 민간 회사에서 F-16을 갖다가 표적기로 쓰고 참 다르다. 신기했어요 그 기사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고치기가 좀 더 자유롭지. 그리고 뭐 딱히 뭐 보안 혹은 군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개인한테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유로운 서방 국가나 유럽에도 영국 같은 경우도 개인이 전투기를 갖고 있는 경우도 꽤 돼. 문제는 돈이지. 아니 그 유지랑 해리어 전투기를 개인이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영국에 가면. 그러니까 스크랩한다라는 말이 니네 모으다라고 알고 있잖아. 네. 그게 모으는 게 아니라 봐봐. 자, 네. 니네 스크랩 어디서 써서 신문에서 이제 스크랩 하잖아. 원래 있던 덩어리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떼버리는 거, 떼오는 거. 그걸 스크랩? 그게 스크랩이야. 그래서 그걸 버리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모은다 그래서 스크랩. 저희가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을 떼오는 게 스크랩이야. 네. 모으는 건 별도의 개념이지. 네. 근데 스크랩 한다 그러면 이제 모은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모으는 게 아니라 전체 신문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오려내오는 거. 그게 스크랩. 그럼 이만한 덩어리에서 여기가 이만큼 있어. 그럼 잘라버리는 것도 스크랩이야. 잘라서 버리는 것도 스크랩이고 내가 잘라서 내가 갖고 오는 것도 스크랩이고 그 자르는 행위. 그치? 메인 큰 덩어리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취하는 행위. 네. 그게 스크랩. 네. 그래서 취하는 이유가 버릴 목적일 수도 있고 가질 목적일 수도 있어. 그럼 스크랩이라는 뜻, 스크랩인 단어의 뜻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 덩어리에서 내가 필요한 걸 네. 끄집어내오는 떼오는 행위가 스크랩이야. 그 자체가 스크랩이고요. 그 다음에 버리든 말든 이건 스크랩하고 상관은 없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큰 부분에서 여기가 썩었어 그럼 잘라서 버리는 행위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스크랩에 폐기라는 말이 있는 거야. 근데 극히 일부는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내가 취하지. 그걸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신문 스크랩 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모으다라고 지금 니네가 알고 있는 거야. 모으는 게 아니라 잘라오는 거. 잘라오는 게 스크랩. 맞아. 그래서야. 사용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재사용할 수가 없지. 그렇지. 그 대표적인 것들이 고무로 만들어진 실, 또 실도 금속으로 만들어진 실이 있어. 그런 것도 있고, 핀.
핀 중에서도 아주 얇은 핀, 뭐 코터핀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쓰고 나면 딱 한 번 쓰면 변형을 시켜서 쓰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 못하게 돼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당연스럽게 재사용하지. 많이 봤지? 군용 항공이라 그래도 부품이 없는 경우가 꽤 많아. 그나마 공부는 좀 나아. 육군 가면 너무 없는 게 많아서 뭐 보기 위험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캐니바리제이션. 여기서 떼다가 여기가 다 쓰고 아, 이런 게 흔해.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서 있는 비행기가 이제 많지. 뭐 운영을 못하는 비행기들도 많아지는 거지. 육군 탱크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탱크 쪽은 뭐 허다하고 육군에 요즘 최근에 들어온 아파치도 뭐 한 4대는 항상 서 있으니까 정세적으로 조금 이제 위태롭거나 좀 여론이 조금 안 좋은. 국방 쪽으로 안 좋은 흐름이 있을 때 그런 기사가 또 나. 아파치 헬기가 뭐 오늘도 나서 또 아파치를 조종하는 뭐 여군 맞다. 조종사들이 또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국방부가 잘하는 거 이런 거 야 기사 좀 내 축축축 나면 또 그런 여론이 또 싹 줄고 그런 거야 다 정치가. 아는 사람들은 비웃지. 또 그런 체제 안에서 또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조종사들, 정비사들도 많아. 대한항공 소속에 있는 정비사들도 그렇게 세뇌가 돼 있어. 대한항공을 아주 신격화해갖고 막 이렇게 조시일가를 교주처럼 모시고, 그렇지? 아시아나도 그랬잖아.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위쪽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좀 이해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그 안에서 같은 이야기만 듣고 있다 보면 그게 진실인 줄 알게 되거든 또. 그게 또 시야의 한계지. 많이 재미없어 하는 거 같은데 최대한 맞아. 그 책의 내용도 좀 더 상세하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서 티오하고는 필요한 기술만 딱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매뉴얼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지. 이건 지식 전달이 목적이고 그건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나 쓰고 있는 단어 자체가 또 달라. 그러니까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은 이제 텍스트북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그거 하면서 이렇게 후배들이랑 같이 하면 오히려 제가 배운 부분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소소하게 그런 정도의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재밌게 공부해.